보소 반갑습니다. 작은사장입니다. 오늘 할 영화 리뷰는 노이즈라는 영화 리뷰예요. 2025년 6월 25일에 개봉한 영화고 총 러닝타임은 93분, 1시간 반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분이면 제가 딱 좋아하는 영화 길이에요. 제가 2시간 이상 지나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영화관에서 보기에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가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국내 공포 영화를 되게 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국내 공포 영화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열차라는 영화도 볼 예정입니다. 계기열차 맞나? 어쨌든 그것도 볼 거예요. 일단 완전 초강습포고 하나도 안 야하고요. 조금 잔인하고 점프스퀘어가 조금 있습니다. 한국 공포 영화들이 점프스퀘어가 항상 조금씩 있어요. 예전에는 점프스퀘어란 요소가 엄청 심했는데 그래도 요즘 국내 공포 영화들은 점프스퀘어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추세 자체가 점프스퀘어 있는 공포 영화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소재가 소재인 만큼 점프스퀘어가 아예 없진 않아요. 서스펜스나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점프스퀘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점프스퀘어 나올 것 같으면 확실히 또 티가 나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귀를 잘 막고 이렇게 실눈 뜨고 보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점프스퀘어입니다. 소재가 층간소음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이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소재로 잡은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가장 큰 주제고 나머지 두 개는 아파트에 살면서 공감대라든지 메시지 같은 걸 좀 넣으려고 같이 추가를 한 것 같은데 얘들은 크게 막 와닿진 않습니다. 층간소음이 제일 큰 공포의 요소고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난청이라는 요소가 가장 큰 공포 소재로 작용합니다. 주인공이 잘 듣지 못함으로써 많은 공포 요소가 생기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공포 영화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공포라고 치면은 스릴러도 될 수 있고 공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공포 그리고 스릴러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한국 공포 영화 특이 꼭 이거를 같이 들고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공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귀신 나오고 막 하면서. 근데 갑자기 스릴러라는 요소를 끼워 넣으면서 귀신이 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하는 짓이었다 라고 반전을 억지로 막 끼워 넣으면서 이게 잡탕이 돼버립니다. 이런 요소가 되게 심하게 보여요, 한국 공포 영화에서. 저는 확실히 공포면은 공포, 귀신이 하는 짓이다, 아니면은 뭐 괴물, 악령 이런 쪽으로 아예 완전 가거나, 아니면 스릴러, 미친 살인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스릴러나 서스펜스 같은 그런 영화다 하면은 이렇게 완전 나눠서 가면 좋겠는데, 한국 공포 영화가 진짜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맨날 공포로 가면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스릴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잡탕이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묘하게 좀 반전 요소를 넣고 싶어하는 느낌? 그냥 귀신으로 쭉 가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영화였는데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컨셉을 잡고 따로따로 다른 영화로서 좀 매력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집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영화의 무대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뭐 재건축, 여기 밑에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무대로 잡다 보니까 지금 현대식 아파트 이렇게 뭐 102동이라 치면은 이렇게 3, 4 라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102동에 복도식 아파트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는 곳, 그런 아파트를 일부러 배경으로 잡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느낌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건축이라는 요소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층간소음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조심해서 다니는 건지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살면서 층간소음이란 걸 크게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막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기서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뉴스 기사에도 보면 많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칼로 막 사람들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기사들 때문에 아마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공포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층간소음 귀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히히 똑똑똑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 귀신으로 아예 잡던지, 아니면은 진짜로 사람 너무 시끄럽게 돌아다니니까 밑에서 너무 화나가지고 일반인이 얼마나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으면은 진짜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느냐를 보여주거나, 이 귀신이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에 미쳐버린 살인마라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좀 큰 화이트보드로 바꿀까 했는데, 영화에는 크게 804호, 704호, 604호, 504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지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604호에 주인공이 살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604호에 살기 전 세입자, 목숨을 끊은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살인마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3명의 인물이 살았어요, 604호에는. 그리고 504호에는 미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인공이 살기 전에는 전 부녀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804호에는 미친 아줌마가 살고 있고요. 지금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봐요. 504호에는 미친 남자가 살고요. 604호에는 지금은 주인공이 살지만 예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살인마가 살았습니다. 704호에는
사례는 전 부녀회장이 살았는데 이 전 부녀회장도 미친 사람이라 가지고 804에서 뭐라 조금만 하면 바로 위에가 땡땡거리는 거예요. 얼마 시끄러운지 몰라도. 물론 층간소음에 많이 시달렸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 부녀회장 분이 이해할 수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게 얼마 시끄러운지 안 보이고 층간소음, 귀신의 농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804호가 시끄럽게 했는지도 몰라요. 예민 보스인 전 부녀회장이 살았고 여기 804호에 미친 아줌마가 산다 그랬잖아요. 이 4호 라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에이스 라인입니다. 이 504호, 604호, 704호, 804호 이게 골든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 아파트 집값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일단 이걸 스토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보자면은 여기 살인마 있잖아요. 왜? 살인마, 이 사람이 전 부녀회장 이 사람을 죽였어요. 804호 미친 아줌마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 부녀회장이 천장을 막 찔러요. 조용히 하라면서, 나도 복수한다면서. 근데 위에를 시끄럽게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밑에 자기가 시끄럽게 한 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04호 살인마는 참지 못하고 부녀회장 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704호가 804호한테 시끄럽다고 한 거랑 604호가 704호한테 시끄럽다고 가서 죽인 거랑 이게 실제로 얘들이 시끄럽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층간소음 귀신이 농간을 때린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살인마는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 증발해버려요. 전 부녀회장은 결국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고 704호 아무도 살지 않게 되죠. 목숨을 끊은 사람은 살인마가 사라지고 바로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인데 얘는 확실하게 704호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혼자서 막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 혼자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층간소음의 범인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지 못할 형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얘는 확실히 귀신의 농간에 당했을 수도 있지만 이 804호 미친 아줌마 있잖아요. 이 아줌마가 반전이 한 게 나오는데 진짜 방에다가 기둥도 많이 설치해놓고 옆에 우퍼 스피커 설치해놓고 실제로 엄청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04호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 804호의 두 단계를 뛰어넘은 소음을 듣고 자살을 한 건지 그런 것도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귀신 짓인지 이런 부분에 좀 혼동이 많이 오는 영화예요.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04호는 그렇게 목숨을 끊었고 주인공 자매가 604호에 입주를 하게 되죠. 604호에 들어온 주인공도 똑같이 층간소음을 겪어요. 근데 자기도 층간소음을 겪는데 자꾸 504호의 미친 남자가 604호 올라와가지고 문 앞에다가 막 이런 글씨체로 조용히 하심시오, 조용히 안 하면은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협박성 편지를 엄청나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604호에서 낸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위에서 나니까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04호라고. 근데 604호도 억울하죠. 자기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604호는 504호한테 나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가서 협박해 이러는 실정이고 504호는 자꾸 올라가지고 니 맞잖아, 여기서 시끄럽게 할 사람 니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친 남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볼 때도 미친 남자 같거든요. 원래부터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층간소음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버린 건지 몰라도 근데 얘 맞춤법 잘 못 쓰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미친 남자, 이 사람은 그냥 사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층간소음의 스트레스에 당했든 귀신의 농간에 당했든 그냥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마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친 남자가 되게 좋았던 게 얘가 사실상 영화의 시작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모든 스릴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604호에서 소리가 안 나고 얘도 미스테리를 느끼고 있는데 이 504호의 살해 협박을 피해가면서 얘가 하나의 다른 서스펜스를 주면서 영화가 계속 진행되길 바랬는데 504호 갑자기 귀신 때문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504호는 604호를 쫓고 604호는 정체 모를 층간소음에 대한 진실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쭉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504호가 리타이어가 돼버리니까 얘들 둘이서만 짝짝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루즈해지는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이 사람 연기도 잘하는 배우인데 좀 많이 아쉬운 탈락이었어요. 차라리 뭐 여기 804호 미친 아줌마를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804호 미친 아줌마 설명하겠습니다. 미친 아줌마는 미친 아줌마 맞아요. 얘가 제일 미친 아줌마예요. 요거 초스포인데 얘가 결국 범인입니다. 범인. 이 미친 아줌마가 자기 딸이 옛날에 이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704호의 전 부녀회장이 야 너희 딸 너무 시끄러워, 얘 못 뛰어놀게 해,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804호에서 알겠어요 하면서 딸을 밖에서 놀게 합니다. 밖에서 놀게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택배차에 치여가지고 딸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아까 이거 막 설치해놨다 그랬죠. 층간소음 메이커. 이 층간소음 메이커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이 골든 4호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미친 아줌마가 맞는 게 뭐냐면 요것만 봐도 미친 아줌마인데 실제로 그 딸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 딸을 계속 환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되게 다양하게 여기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 사람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되게 반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전을 왜 도대체 귀신은 귀신대로 두고 얘도 얘대로 반전을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좀 한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냥 층간소음 귀신으로 쭉 간다 치면은 그냥 가서 뭐 층간소음 귀신을 퇴치를 하든 아니면은 똑같이 뭐 빙의를
돼가지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그런 엔딩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귀신은 없었고 이 미친 아줌마의 행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녔다라는 그런 일로 갈 거면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해가지고 더 짜임새 있는 그런 반전을 넣든지 하면 되는데, 이 귀신과 저 아줌마가 같이 섞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이해도 어려워지고 맛없는 자탕이 돼버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런 반전 넣을 거면 잘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반전 넣는 거,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화도 재밌긴 재밌었는데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미친 아줌마는 제일 미친 아줌마 맞고요. 얘가 모든 거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라 보시면 되세요. 골든 사오라이는 설명을 다 했고, 여기 지하 있잖아요. 지하는 지하 투기장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쓰레기 투기장. 지하의 쓰레기 투기장을 굳이 표현을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공포의 요소, 여기 나중에 보면은 막 다 갇혀 있거든요. 여기서 귀신 들리고 하거든요. 뭐 아파트에 사람들의 시민의식, 이기적인 입주민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딱히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지하실이 무서우니까 넣은 것 같아요. 여기 지하에는 층간소음 컷신이 삽니다. 처음부터 좀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지하에 있는 컷신이 이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조용하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 황금 골든 4호 라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건데, 여기서 804호 아줌마까지 이제 물리적인 인간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완전 다이아몬드 4호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컷신도 804호 미친 아줌마 때문에 굉장히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얘가 어떻게 막 활약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얘가 하는 게 여기 504호 아저씨 죽이는 거 있거든요. 504호 아저씨는 솔직히 컷신이 안 죽였으면 이 영화가 더 재밌어졌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컷신이 나와가지고 504호를 죽여버리니까 영화 자체가 좀 맥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이 504호 있잖아요. 얘가 컷신이 그냥 증오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504호를 살려두면은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텐데, 컷신 뒤에서 보면서 후후 역시 인간은 재밌어 약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얘가 504호를 죽였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외부라고 적어놨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바로 누구냐? 경찰이에요. 경찰. 이 경찰 뭐하냐? 한국 공포영화 특성상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항상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여기서는 막 사건이 다 끝나고 경찰이 찾아오는 씬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라면은 막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 혼자서 범인 다 때려잡고 나서 경찰 막 등장해가지고 총 들고 막 꼼짝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한 것처럼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조차 안 보이는 게 이번 경찰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되게 하는 말이 맞거든요. 아니 그거는 근데 당신의 의견이고, 그런 거 진짜 봤습니까? 뭐 증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경찰도 뭔가 수사를 진행하려면. 근데 이게 다 심증이고 물증이 없으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종이도 붙여놓고, 그 종이는 진짜 살해 협박 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도 수사를 안 하고, 또 나중에 뭐 지하실에 철문은 없었어요 라든지 누가 봐도 철문이 있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번 경찰은 얘들 왜 나오는 거야? 안 나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찰입니다. 제가 이때가 본 한국 영화의 경찰 중에 가장 무능했어요. 경찰까지 당해버린다든지 그런 요소를 넣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경찰이 604호 주인공이랑 수사를 하면서 804호 아줌마의 실질적인 범죄를 잡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하던지. 그리고 제가 뭐 현실성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704호에 전 부녀회장 죽였던 604호 살인마 아저씨 있다 그랬잖아요. 걔가 뭐 CCTV를 보니까 밖에 나갔던 흔적이 없대요. 그냥 사라졌대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살인마인데 모든 호실 다 뒤져가지고 장롱까지 다 열어보든 지하실 여기 있는 거 뜯어서 살펴보든, 그렇게 살펴보는 게 사실 정답인데 그거조차 안 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됐습니다. 저 원래 이거 공포 영화에서 그런 현실성 따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재미를 위해서. 근데 얘는 진짜 너무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604호를 더 애타게 만들기 위한 요소예요.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없었어도 영화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주인공인 604호에는 자매예요. 자매. 언니가 주인공이고요. 동생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동생이 실종돼서 언니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이 아파트로 돌아와서 동생을 찾아다니는 내용이에요. 동생 때문에 어릴 때 사고가 나서 부모님을 잃고, 동생은 한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고, 언니는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은 항상 언니한테 미안해하고 항상 자책해요. 내가 밉지 내가 밉지 하면서. 언니는 당연히 미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밉단 말이에요. 그런 자매 관계인데, 이 동생 있잖아요. 실종된 동생. 이 실종된 동생은 컷신에게 씌인 게 맞습니다. 전부녀 회장 있잖아요. 잠깐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타임라인대로 전부녀 회장이 죽었던 거부터는 진짜 층간소음이고, 그 후부터 전부 다 층간소음 귀신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녀 회장도 또 층간소음 귀신 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이 정도로 좀 그 귀신과 사람에 대한 그 루트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영화예요. 많이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 동생은 귀신에 씌었고, 이 설명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현 부녀 회장이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재건축에 미쳤어요. 재건축 너무 좋아. 재건축 아줌마. 처음에 볼 때 이 사람 진짜 막 이기적이고 재건축
재건축해야 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이 실종된 아파트, 사람이 죽은 아파트 소문도 못 내게 하고 재건축 추진을 엄청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들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4호의 주인공도 난청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막 이 아줌마랑 싸워가지고 나 지금 동생 찾아야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도움도 안 주고 방해만 한다 하면서 둘이 엄청 머리 치지고 싸우다가 둘이 같은 난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서로 갑자기 친구가 됩니다. 갑자기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해할 수 있는데 굳이 갑자기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아는 듯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꾸 보청기를 막 빼요. 이 아이가 604호 주인공 보청기도 빼주면서 수화로 막 얘기를 해요. 못 들을 걸 들으면 너도 죽게 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604호 보면은 얘가 보청기를 빼고 있어도 귀신이 청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 텔레파시처럼 들리게 하는 거라 가지고 이 보청기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정확한 설정도 좀 제대로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이 8층 아줌마가 살인마인 줄 몰랐다는 그 설정들, 그것도 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런 영화예요. 재건축 아줌마가 자꾸 재건축을 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진짜 눈살이 너무 찌푸려지는데 이 아파트는 빨리 때려 부수고 재건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604호에서만 사람이 2명이 없어졌고 1명이 죽었어요. 704호 1명 죽었죠. 그리고 504호 1명 죽었습니다. 지금 이 3층만 해도 3명이 죽고 2명이 실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킬 2실종. 이런 아파트는 빨리 이 재건축 아줌마한테 손을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재건축하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미 막아낀 자리이기 때문에. 지하에 사는 거신도 재건축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살겠죠 해도. 이거는 감독님이 좀 의도한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사람이 실종이 되든 뭐든 집값만을 위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이 아파트 사는 주민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 메시지, 재건축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의 안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재건축 아줌마는 지금 이 꼴이 더 이상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이 아줌마는 현자처럼 보입니다. 현자. 야, 이 모든 거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아줌마 결국 킹갓입니다. 킹갓. 이 아줌마 말을 들어야 돼요. 스토리도 모호하고 개연성도 모호하고 메시지도 모호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말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결말이 604호 주인공 자매가 804호 아줌마처럼 된다는 그런 결말이거든요. 804호 아줌마는 딸을 잃었는데 딸이 계속 살아있는 줄 알고 층간소음 귀신이 거의 뭐 붙느니 마느니 얘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느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정신적 계승을 받아가지고 604호 주인공 동생도 사실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604호는 계속 자기 혼자 동생을 보면서 804호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얘가 이제 미친 아줌마 되는 거예요. 804호는 이제 없고. 근데 여기 804호 아줌마 지하 가서 사라진 거는 또 수사를 안 하나?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듯 3킬 2실종인데, 근데 어차피 이 세계관에서는 경찰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킬 2실종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여기 604호 이 사람만 조용히 하면은 그냥 없는 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 가지고 엔딩 자체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엔딩,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층간소음이란 건 끝도 없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보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재미있는 공포 영화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킬링타임 공포 영화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실망할 생각 안 하시고 보면 좋습니다. 604호 주인공이 귀가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청기를 끼고 다닌다 그랬는데, 보청기를 안 끼면 진짜 거의 안 들리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귀가 안 들린다는 설정을 조금만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보청기를 낀지도 안 낀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안 들려도 별 상관없지 않나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설정이 공포적인 요소로서 엄청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서스펜스나 스릴러였으면은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엄청난 공포잖아요. 살인마한테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들으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공포로 테마를 잡고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귀신은 이 사람이 안 들리든 말든 어차피 텔레파시로 들리게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거는 공포고 귀신이라는 거를 주 목적으로 잡고 서스펜스나 스릴러는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연출이나 요소 자체를 많이 못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소리를 진짜 안 내야 되는 설정인 거잖아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연출은 또 과히 일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아무런 노이즈 없이 진짜 0데시벨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소리를 내선 안 된다 라는 그 분위기를 엄청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영화관에서도 사람들 숨소리조차 하나 안 들리거든요. 엄청나게 몰입을 하면서 보게 돼가지고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팝콘 소리, 막 음료수 드는 소리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 안 들린다는 설정을 똑같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아예 소리를 다 죽여놓고 주인공
주인공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스릴 넘치고 멋진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장면이 없는 건 아닌데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이런 조용해지는 연출을 120%까지 살렸다면 노이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못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이 804호 아줌마랑 야차롤로 싸우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보청기가 떨어져가지고 안 들리는 상황이라든지 진짜 중요할 때 보청기가 빠져가지고 안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좋았습니다. 귀가 안 불편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기능일 것 같은데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번 영화 보고 처음 알았는데 주변에서 사람 말소리가 나면은 폰이 알아서 음성인식을 시작해서 음성인식 된 거 보기 하면은 즉석으로 자막이 탁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음성으로 검색할 때 있잖아요. 그런 기능인 건데 이런 기능을 살려가지고 좀 귀신을 표현했다거나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청기나 난청 같은 요소가 공포 영화 요소로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 한 개 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504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최고인데 그냥 804호 아줌마를 없애버리고 504호 아저씨를 메인 빌런으로 쭉 가져갔으면 훨씬 더 무서운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804호의 아줌마가 딸을 잃은 슬픔이니 뭐니 그런 설정 아예 없애버리고 504호 아저씨는 그냥 귀신의 농간에 미쳐가지고 그냥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칼 들고 다니거든요. 604호를 쫓아다니는, 그리고 604호는 어머 저건 뭐야? 하면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진실을 쫓아다니는 그런 설정이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쉽네요. 얘가 리타이어 해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804호 아줌마 있잖아요. 이 아줌마가 처음에 진짜 착한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얘 뭐 있다. 한국 공포 영화 많이 보신 분들 그거 느낌 아실 거예요. 얘가 그거였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했는데 맞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연출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아쉬운 것도 많았고 스토리는 크게 나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평점을 좀 매겨볼까 해요. 제 친구가 제 영화 리뷰를 봐주면서 이거 평점을 매겨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평점을 매겨볼까 합니다. 평점은 5점 만점이고요. 어디서 각종 점수를 얻느냐는 그 영화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노이즈 같은 경우는 소재, 그리고 스토리, 연출, 메시지, 엔딩 이렇게 1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기로 했고요. 5점 만점입니다. 소재 0.7점. 소재 자체는 굿. 근데 잘 살리지 못했음. 소재 부분 자체는 1점인데 잘 살리지 못했음. 여기서 0.3점이 깎인 거예요. 근데 또 0.5점 깎기에는 잘 살리지 못한 거지 완전 뭐 죽여놨음. 야, 이건 아니라서 0.3점만 깎았습니다. 스토리 0점입니다. 스토리 배드. 연출은 0.5점. 연출은 소스였어요. 좀 촌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잘 살리지 못한 부분도 많았지만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연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출 부분에서는 0.5점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이 0.5점은 제 굉장히 큰 욕심인 거예요. 제 주관적인 점수를 빼면 그냥 0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0점 할 것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0.5점을 줬고요. 메시지도 0.5점. 제가 지금 이거 좀 유머러스하게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메시지가 없지는 않거든요. 귀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를 던지진 않았어요. 스토리가 너무 개판인 것도 함께 더불어가지고 그래서 0.5점을 줬습니다. 생각해보려면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1점이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리뷰 안 하고 그냥 좀 더 진지하게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쏘쏘 0.5점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엔딩은 0.7점. 엔딩이 왜 0.7점이냐, 그래도 그 뒤가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결말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0.7점을 줬어요. 804호 아줌마가 층간소음 귀신한테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데 거기까지 진짜 엔딩 0.3점 줘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 둘이 같은 한 패였으면 한 패였지 왜 갑자기 권선징악을 당하는 엔딩이 돼버린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 이 층간소음 귀신이 여기 604호에 붙으려고 그런 엔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철저하게 제 마음에 든 0.7점의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의 총합 점수는 5점 만점에 2.4점 되겠습니다. 평균을 안 넘어갔네요. 평균이 2.5점인데 일단 제 기준상으로 2점이 넘어가면은 전 재밌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2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의 총합은 2.4점이었고요. 솔직히 한 번 더 보라면 한 번 더 볼 듯? 저 이런 거 한 번 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 더 못 볼 영화는 또 아니었어요. 스토리 자체가 개판이긴 해도 한 번 더 보면 또 본대로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항상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위를 이겨내려고 공포 영화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 여름에는 역시 공포 영화야 하는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충분히 아깝지 않은 영화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최신 문물을 도입해서 영화 리뷰를 해봤는데 그림은 안 그리고 또 이렇게 글만 엄청나게 써제끼는 작은 사장이죠.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글씨 쓰기도 이렇게 어려운 거 보면은 제가 원래 글씨가 이 정도로 개판은 아니거든요. 글씨 쓰기도 참 어려운 거 보면은 그림 그리기라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또 늘겠죠. 이것도 뚜껑이 어디 갔지? 어쨌든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뚜껑이 없었네. 이상
사실상 처음으로 화이트보드로 영화 리뷰를 해본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이거 수성이라 가지고 뚜껑 안 찾으면 이거 바로 마르거든요. 저 뚜껑 찾으러 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